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모든 KFX 프로젝트 기여금을 지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래된 소식이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KFX 아이프스 사업 분담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는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날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 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분담금을 받게 되면서 그간 제기됐던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철수 우려가 수그러들고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오는 2025년 6월까지 KFX 공동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사업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치분의 납부금 약 3,300억 원을 내지 않아 사업 철수 의혹이 제기됐었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미납금 3,300억 원 중 이번에 낸 1,320억 원을 제외한 1,980억 원을 앞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12월 6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 공유회를 열어 사업 파트너인 PTD사, 인리 대표 국영항공업체와 함께 K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KFX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유회 이후 7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 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공유회를 통해 상호 신뢰 회복은 물론 KFX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X 시제기 최종 조립이 막바지로 가면서 순항을 하고 있다. FA50이 있는데 왜 최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념 설계부터 순수 우리의 능력으로 설계한 전투기는 사실상 KFX가 최초이기 때문에 KFX를 최초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물론 KFX도 미국 로키드 마틴서의 일부 기술 협조를 받고 있지만 전체의 설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산이 맞다. KFX의 조립에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사조차 가지지 못한 첨단 조립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동체의 각 부분을 따로 제작해 이송하여 하나로 조립하는 과정 등에 우리가 자체 개발, 제작한 이송 및 로봇 드릴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항공기 제작 업체 중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다. 오차가 수천분의 1mm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계로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80%의 효율 개선을 이루었다. 우리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초로 모듈별 제작 후 조립 방식을 개발해 효율을 개선시켰던 것이 항공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본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미 항공기 제작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있다는 평가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서 실제기 제작 일정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KFX의 황모 탑재기 버전 KFX 네이비의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항공기술자들의 자신감이 불붙고 있는 듯 싶기도 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방사청도 그 가능성에 큰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하다. 한국형 무인기에 사용될 추력 5,0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우리나라 유일의 항공기 엔진의 정비 및 제작을 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일반 전투기용은 1만 파운드급 이상은 돼야 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제 플랫 앤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사 등 메이저 제트 엔진 업체들과 공동 개발 및 부품의 제작 및 납품, 라이센스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국내 수요가 없어서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 뿐 자체 엔진 개발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그만큼 기술은 충분히 축적되고 무르익어 있다. 제트 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흡입 공기를 고효율로 압축하고 연소된 가스의 폭발력을 다시 회전력으로 바꾸는 팬블레이드의 제작 기술에 있다. 수천도의 온도에서도 장시간 변형과 파손이 없이 견뎌내는 소재의 제조 및 가공 기술이 필수다. 중국이 수조원을 들여 장기간 러시아의 엔진을 그대로 역설계해서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6에서 70%에 불과하고 진동과 파괴로 인해 자체 개발한 전투기들이 추락하거나 작전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면 그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알 수가 있다. 유체 역학적 해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압축 공기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단결점 금속을 만드는 재료공학이 필요하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블레이드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냉각용 공기를 흐르게 만드는 기술은 첨단 중의 첨단 기술이다. 그 첨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업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가 존재한다고 한다. 미국이 각 부품들의 제조 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우리가 만든 이 부품들은 최고 등급인 1등급이라고 한다. 다만 미국이 인증서를 내주지 않고 있을 뿐 그 기술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이라고 한다. 중국은 자체 항공기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기술이나마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체 수요가 없으니 국제협력을 통해 부품이라도 팔아먹고 공동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현재 개발하고 있는 5,0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은 메이저 엔진 업체들과 별개로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과 수요가 인정되어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KF-X용 고효율 엔진을 개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오래전에 개발했다. 다만 그것은 순항미사일용으로서 일회용이다. 그 엔진도 상당히 효율이 우수한 엔진이지만 전투기나 항공기 엔진처럼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했는데 왜 5,000파운드급이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차이일 뿐이다. 올해 말에 KF-X의 시제기 조립이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 4월에 일반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소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도는 것을 보면 그만큼 순조롭고 기술적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 4월이 기다려진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요즘 며칠 사이에 국방안보 분야에서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기계음으로 들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할 마하 5 이상의 극소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애드, 협력업체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해졌다. 마하 5라면 1초에 1700m를 날아가는 것이니 서해 상공과 제주도 상공에서 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우리의 전투기에서 중국 북경과 상해로 발사하면 8분에서 5분 20초면 이 두 도시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중국 항공모함도 서해를 함부로 휘젓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이다. 군사기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난 6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하백 보고서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연구실을 설치하여 그동안 각종 관련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23년까지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비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군은 램제트 엔진 개발 성공을 통해 마하 2.5급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제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스크램젯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KF-X의 눈에 해당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RSA 레이더의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월 12일에 출고식을 갖는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검증을 책임졌던 이스라엘 업체가 그 성능에 놀랬다고 한다. 그동안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RSA 레이더를 우리가 직접 개발 성공함으로써 우리를 업신여겼던 미국 방산업체의 콧대는 한 불 꺼겼으리라 짐작된다. RSA 레이더는 어찌 보면 반도체와 통신기술의 집약체이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취약했던 질화갈륨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넘사벽을 가뿐히 뚫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지난 6월 초에는 GE가 KF-X 시제기 6대에 장착할 엔진 F414-GE400K 16개를 타이 한국학공우주산업에 인도했다. KF-X 시제기 6대 제작은 내년 초가 완료 목표라고 하는데 한간에는 이 중 일부가 올해 국군의 날에 선보일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KF-X는 시제기를 통해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기간 중 KF-X에 장착할 각종 무기의 성능과 기체의 성능 및 안전이 모두 검증될 것이다. 한편 우리 군은 2025년까지 고성능의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무인기를 대량 생산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KF-X가 실전 배치되어 우리의 창공을 비상할 때 KF-X 바로 옆에는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며 호위할 것이다. 그 무인기에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탑재되고 유인기인 KF-X에서 이 무인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적의 중심 깊숙이 침투할 것이다. 그날이 어서 오길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의 반도체 통신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서 약간 위급한 부분이라면 기계 급속화할 분야를 들 수 있다. 우리의 산업이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위급한 부분을 빨리 보강하여 천장을 뚫는 것이다. 좀 전에는 넘사벽이었던 기술도 기술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다. 과거 아날로그 필름에서 디지털 필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했던 것이 가장 좋은 사례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가, 상공인이 우대받는 사회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